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0번째 페이지. 앞이 깜깜한 4분기 청취율 조사 결과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잡지사의 희망, 잡지사의 뮤즈, 잡지사의 몇 안 되는 밝은 기운,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 이제 오늘로 사흘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청주 전화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는 안타깝게도 없는 상태인데요.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려주시고 관심과 응답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방적으로 부탁만 드리지 않거든요. 이번 청주 기간에 애독자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유재희 해설가가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강민의 잡지사 애독자 청취 인증 이벤트가 또 돌아왔네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이강민의 잡지사를 시청하고 있다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라디오 주파수 사진을 찍어 주셔도 좋고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 주셔도 됩니다. 사진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라디오 본방이 끝나는 8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당첨자를 뽑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잡지사의 명운이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재희 해설가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를 보면 예로부터 G.O.D 같은 경우는 하늘색, 신화 같은 경우는 주황색 이렇게 상징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BTS는 보라색입니다. 유재희 해설가는 이제 잡지사 필진 중 굉장히 드물게 좀 밝은 느낌이 나는 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나는 이런 색깔이다 정의할 수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전에는 좀 그래도 잘 웃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 제 자신을. 그래서 약간 노란색 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란색이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새는 좀 잘 웃을 일도 많이 없고. 아니, 뭐야? 지난번부터 컨셉 왜 이래? 이렇다 그러고 자꾸. 아니에요. 예. 오늘 또 약간 컨셉이긴 한 검은색이기 때문에 맞추긴 한 거지만 요즘 좀 때 묻은 노란색이 되지 않았나. 때 묻은 노란색. 약간 지지 묻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네요. 본인을 굉장히 겸손을 떠나서 요새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예. 컨셉입니다. 네. 네. 그럼 전시회설을 하실 땐 주로 어떤 색 의상을 입으시냐고. 네. 주로 어두운 색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전시해설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네. 정말 검은색 옷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도슨트는 뭐 무채색 계열을 입는 게 뭐 국룰 이런 게 있나요? 국룰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렇게 어두운 계열을 왜 이렇게 맨날 입으시냐. 그러니까 네. 다른 색은 아예 안 입으시니까 네. 왜 그렇게 입으시냐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전시해설가는 작품과 그 전시가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작품에 눈이 가도록 그러니까 해설가한테 눈이 가지 않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은색을 입으신다라는 그런 멋진 철학을 이유네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아니겠지만 혹시 그분이 최근에 좀 살이 찌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왜냐면 제가 한참 부쩍 살이 쪘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검정색 옷만 골라서 샀어요. 근데 그쵸. 네, 아무래도 검은색 옷 입으면 좀 훨씬 덜 쪄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같이 장례식 가냐고 묻는 에디터였는데 오늘 컨셉입니다. 편집장님은 어떤 옷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검정색 옷이 그 기간에 부쩍 많아졌고 어떤 색을 좋아하냐고 네. 하면 의외로 좀 하늘색, 좀 파스텔 톤의 푸른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휴대폰도 그래서 그런 색깔을 사용하고 있고요. 좋네요. 하지만 옷은 그때 체중이 증량된 기간에 검정 옷만 잔뜩 사놔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시커멓네요. 근데 오늘 저희가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색깔론으로 대화를 시작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설가님, 오늘의 주제가 특정 색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빨간색 하면 약간 뭐 섹시한 이미지. 정열. 정열, 열정적인 거. 혹은 뭐 초록색, 그러면 자연적이고 친화적이고 편안함. 약간 편안하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색깔에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좀 역사적으로 가장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색 중에 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검정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블랙, 검정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검은색이 이제 수많은 화가들에게 애정을 받은 색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네. 정말 다양한 색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중에 가장 이제 기본으로 활용이 되는 색 중에 하나가 검은색인데 이 화가들이 검은색을 이야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네. 우리 또 봤었던 마티스, 앙리 네. 마티스는 검은색은 힘이다. 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르누아르는 검은색은 색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있는데 틴토레토는 색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 검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화가들이 굉장히 좀 사랑하는 색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또 거장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다빈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은색은 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검은색은 색이 아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화가들은 검은색을 굉장히 좀 칭찬하는, 예찬하는 예. 그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다빈치는 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또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가장 많이 그릴 때 쓰는 색이 검은색이기도 하거든요. 다빈치가. 좀 모순이네. 예. 그렇죠. 근데 다빈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나면은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 검은색을 좀 의심하게 되실 거예요. 의심을 합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색을 볼 때 색 보는 원리 아시죠? 무언가 네. 빛을 반사를 해야 우리가 이제 요 눈에서 그걸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색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네네. 사실 검정색은 빛을 흡수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검정색은 네. 완전한 검정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빛이라도 반사가 돼야 이 색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색이 아예 없다. 네. 라고 하면 그걸 검은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검정색들을 검은색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그 블랙홀 있죠, 블랙홀. 블랙홀. 네, 우리 예. 미지의 우주에도 이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블랙홀인데 네. 이제 나중에 저도 얼마 전에 곽지식 작가님에게 뭐든지 물어보세요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런 것처럼 저도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곽지 작가님은 검은색을 네. 색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블랙홀은 도대체 무슨 색인 건지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네. 광무물 2탄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100% 진짜 검은색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100% 빛을 다 흡수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묘하다. 네네. 광무물 특집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참고로 곽지식 작가가 매번 검은색 자켓과 검은색 타이만 매고 다니기 때문에 오. 그것도 왜 그러는지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죠? 검은색이 광학적 측면에서는 흰색보다 존재감이 강렬하다? 그렇죠.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네. 이제 종이에 흰색 물감이랑 검은색 물감을 이렇게 줄무늬처럼 번갈아서 이렇게 칠하고 나서 그걸 보면요. 네. 사실은 흰색은 모든 빛을 이제 반사를 시켜서 파장을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검은색은 흡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줄 두께 자체는 흰색이 더 두꺼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네. 검은색이 훨씬 더 강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확실한 색이 검은색이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원래 보통 흰 종이에 글씨 쓸 때 검정색 펜으로 흰 종이에 글씨 쓰잖아요. 흰 것은 네. 종이요, 검은 것은 먹이라. 이거 뭐 국룰이죠. 맞아요. 예. 그렇고 우리가 맨 처음 이제 동굴 같은 데서 벽화를 그릴 때도 네. 처음에 어두운 그 돌에다가 흰색 안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린 게 처음이 아니라 이제 밝은 바탕에 검은색 안료로 처음을 그렸던 게 가장 첫 번째였기도 어두운 돌이 했었고요. 더 구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죠. 흰색 돌에다가 그렸다 검정색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이제 눈에 잘 보인다라는 걸 이미 예전부터 인지를 했을 그래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컴퓨터 화면에는 네. 검은색 바탕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흰색 타자로 그쵸. 썼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바뀌게 되죠.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쓰는 게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도 그러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네. 그쵸. 옛날에 처음 흰 돌에 그렸던 사람 때부터 이게 쭉 통용되는 원리네요. 맞아요. 야, 이거 뭐 굳이 곽재식 작가에게 갈 것도 없이 곽재희 모드로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 하면 우리가 사실 죽음, 어떤 두려움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검은색 떠올리면은 자연스럽게 검은 동물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뭐 검은 고양이, 뭐 흑염소, 불길해요. 까마귀 이런 거 다 불길한 징조 혹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동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동물들은 소가 고양이 본다고 해서 검은 고양이 불길한 징조야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혹시 또 모르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예. 동물들의 생각은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소는 우리는 검은 뱀을 더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네. 검은 뱀보다 초록 뱀을 볼 때 더 놀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동물마다 인식하는 그 색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뭔가 검은색, 빨강색, 노란색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있다 보니까 네. 비유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비유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늘 이제 검은색에도 그런 불안함이나 그치. 혹은 우울감이나 네.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게 되는 네. 겁니다. 이제 까마귀가 울면 뭐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정작 까마귀는 그냥 어리동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이제 뭐 반대로 패션 쪽에서는 뭐 시크함이나 유니크함, 뭐 저처럼 살 가리개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검은색이기도 한데요. 인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사용한 색도 검은색이라고요. 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굴벽화의 그림을 그렸던 게 인류 최초의 그림으로 알려집니다. 오늘도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가 뭐 사진과 그림을 같이 띄워드릴 텐데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라스코 동굴벽화. 네. 예. 이 동굴벽화 맨 처음에 프랑스에 있는 그 라스코라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발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의 그림이다 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굴벽화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벽화에. 그렇죠. 예. 그중에 소가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근데 소가 지금 보시면 검정색의 이렇게 테두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검정색 안료로 테두리를 그렸잖아요. 네. 저 테두리를 그리는 게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네. 제가 편집장님을 이렇게 테두리로 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실제로 형태로 볼 인식을 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런 테두리를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 테두리를 그리는 건 늘 검정색이라는 거죠. 그러네. 뭐 하다못해 졸라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뭐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그림 그릴 때는 저런 테두리 윤곽을 검정색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쵸.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법이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옛날엔 검은색을 띠는 염료나 뭐 잉크, 물감 이런 거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동굴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숯 있죠. 숯으로 보통 검은색 안료를 활용을 했었고 네. 이제 벽화 보면은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황색도 있고 적색도 있어요. 네. 그런 건 이제 그 돌에서 네. 안료를 얻어서 그렸었는데 네. 이제 검정색 안료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미 검정 잉크를 발견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썼던 거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가장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썼던 것 중에 가장 질 좋은 안료는요. 이제 기름을 태울 때 나는 그런 진하고 부드러운 가루를 활용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램프 블랙이라고 램프 블랙.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동물 뼈를 태우고 네. 그 이렇게 남은 재가 있죠. 그래서 그 재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제일 비싼 그 재료의 검정색 안료가 뭐였냐면 네. 코끼리 상아 있죠. 그 상아 태우고 난 다음에 네. 남은 재로 만든 그 물감 안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엘레판티눔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가장 비쌌고 반면 제일 쌌던 건 그 포도주 있죠. 네. 포도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로 만든 안료가 그치, 가장 그치. 싼 검정색 잉크였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코끼리의 상아가 또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보실 수 없겠지만 잡지사에 견학생들이 대거 몰려와서 지금 저희를 촬영하고 한번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다행히 저희 필진 중에 가장 비주얼적으로 뛰어난 분이 오늘 나오는 타이밍에 견학생들이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배워가시고 구독, 좋아요 다 누르고 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검은색을 가장 잘 썼던 화가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잡지사 애독자에게 굉장히 익숙할 카라바조.
이 카라바조도 검은색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요. 네, 혹시 카라바조 그림 기억나세요? 그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그렇죠. 기억력 역시 있던 예. 그 그림 떠올려 보시면은 네. 카라바조 그림 되게 어두웠죠. 그렇죠. 그래서 카라바조 다른 그림도 살펴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명암이 두드러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네. 그림뿐만이 아니라 카라바조 사람 자체가 검정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카라바조 시대에 유행에 민감하던 이제 젊은이들 있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원래 그 유행에 맞는 옷들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원색의 옷들을 많이 즐겨 입었었대요. 근데 카라바조는 그런 유행 난 필요 없어. 검정. 네, 카라바조 약간 아싸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검정색을 즐겨 입었었다고 살찐 하고요. 거 아니야? 예. 자꾸 제 이야기로 몰고 가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누더기를 많이 입고 다녔었대요. 누더기? 그래서 검은 누더기 옷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이 누더기 옷 보관하는 것도 이제 검정색 천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보관을 했었고 예. 이제 사실은 카라바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범죄자잖아요. 맞아요. 네. 예. 살인, 네, 맞아요. 미수. 예. 그래서 들고 다니는 칼이 있었는데 그 칼도 흙단으로 만들어진 그 상자에다가 보관을 했었다고 네. 해요. 그리고 이제 카라바조가 당시에 이제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과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대에 네. 이제 또 도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아, 검은 망도 있죠. 은폐 해야 되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구만.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정색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네. 이 개를 하나 키웠었는데요. 네네네. 그 개를 검정색 개를 또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까마귀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코르보. 라는 개 이름을 이름으로 까마귀. 네, 붙였었다고 합니다. 야, 그만큼 검정색을 좋아했던 걸 거는 볼 맞나 수가 보네요. 있죠. 예. 네네네. 생각해보면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도 배경이 그렇게 어두우니까 도마뱀에게 물린 거예요. 밝았으면 피했겠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또 맞아요. 해봅니다. 네네. 자, 그 밖에도요, 벨라스케스, 루벤스,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이 또 검은색을 잘 쓰는 화가로 통한다고요. 네, 저희 한 번씩은 다 다뤘던 화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까라바조부터 시작을 했었던 이제 다양한 바로크 시대의 그림들이 대부분은 이런 어두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그 기법을 그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키아로스쿠로나 아니면 테네브리즘이라고 해서 그 기법 이름을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키아로스쿠랑 이 테네브리즘 뜻 안에 네. 어원 안에 네. 또 전부 다 그 어둡다, 우울하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굉장히 그 시대에 하나의 상징적인 색깔로 활용을 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또 까라바조 말고도 네. 렘브란트 또 저희 봤었죠. 예. 렘브란트 자화상 엄청 많이 그렸던 화가였잖아요.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막 인생 80컷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말려면 이제 머리 네네. 벗겨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띄워주시는 사진은 이제 젊었을 적 초상화거든요. 근데 젊었을 적 초상화도 굉장히 자화상도 어둡단 어두워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 말고도 이제 친구를 그렸던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인 중에 예레미야스 데데케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합니다. 친구가 죽기 직전에 렘브란트가 그 친구를 네네, 그려서. 맞아요. 렘브란트가 그려서 선물을 해주는데 네. 데케르가 사실은 이제 시에서도 드러나지만 네. 우울증을 앓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림은 없지만 그 그림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얼굴이 거의 안 보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렘브란트 자화상도 사실은 엄청 어두운 편에 속하는데 그거보다 더 안 보여요. 그냥 그래요? 얼굴이 한 반쪽 정도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이 시대 때부터는 이 전까지는 그냥 검정색이 단순히 테두리나 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만 쓰였다면 이제 이 시대 때부터는 그런 우울감 혹은 뭔가 두려움 이런 뭔가 인간의 감정이나 네.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검정색이 활용이 되었던 시대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검정이 주는 어떤 상징성이 더 부각됐던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김환기 화백 같은 경우에도 뭐 푸른 색채를 즐겨 쓰기로 유명했지만 이제 말년에는 주로 흑색만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작품 그림이 있을까요? 네, 저 그래서 작품도 또 보면, 유튜브에 띄워주셨는데 네, 검정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그런 푸른색의
푸른색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많이 쓰세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말년 시기로 가면 갈수록 색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흑색이 남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거장들이 사랑했던 검정인데 뭐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다른 화가들도 네. 살펴보면은 죽기 직전에 검정색을 활용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네. 이제 미술사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미술사가 변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네. 처음에는 막 복잡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다가 나중에 점점 단순해지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뭐 색채를 칠하는 방법도 처음엔 엄청 다채로운 색깔들을 쓰다가 점점점 색깔이 이제 적은 색깔을 쓰는 것처럼 네. 나중에 결국에 이제 검은색으로 귀결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화가들한테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색깔들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상징적인 사건. 네, 네. 이제 검은색을 활용을 했던 미술사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네. 소개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 네.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가 있어요. 마크 로스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1960년대에 네. 그 생면 추상이라고 해서 네. 마크 로스코 그림 보면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어. 정말 색만 있거든요. 네. 색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당시 마크 로스코가 한번 의뢰를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어떤 의뢰였냐면 텍사스 휴스톤에 이제 체프를 하나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걸 그림을 의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마크 로스코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쓰는 색은 검은색, 짙은 갈색, 짙은 자주색만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림들을 체플에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네. 이제 로스코 체플에 가보면 저런 식으로 작품들이 걸려져 있어요. 그러네. 근데 보면은 완전한 검정은 아닌 게 보이시죠? 그렇죠. 약간 푸르스름한. 네, 약간 보라색도 보이고 네. 푸른 계열들도 보이는데 이게 검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이걸 검은 그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네, 그리고 평론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들은 마치 덫과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네. 그 안에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 채플 다녀오신 분들이 네. 어땠냐라고 감상평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들 정말 검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래요. 이 검다라는 감상평이 단순히 저 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저 채플 안에서 검정 그림들을 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검은 색들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생각했던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장르가 느와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느와르도 검정. 검다라는 예, 그렇죠? 뜻을 가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절망이나 비탄이나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품들을 그리는 화가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저렇게 검정 공간에 가면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런 느낌을 받을지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검정과 관련해서 우리 유재희 해설가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특정한 검은색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반타블랙? 네. 반타블랙이 뭐죠? 사실은 오늘 이 검은색과 네. 이 예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또 검은색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주인공이구나. 네, 맞아요. 예. 이 검은색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가 네. 아까 뭐 램프 블랙도 그렇고 이제 동물 뼈로 만들었던 물감들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뭐 원유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복숭아 씨앗을 태워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요. 굉장히 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검은 세상에서 가장 검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러면 가장 빛을 100% 가까이 흡수하는? 그렇죠. 네, 그 색깔이 바로 반타블랙이라는 반타블랙.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2016년도에 네. 나노 시스템즈 이제 회사에서 만든 색깔인데요. 네. 이게 빛을 99.965% 흡수를 하는 안료가 개발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이제 물감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네. 이제 인공위성 같은데 바르는 이게 가시광선도 흡수를 하고 적외선도 흡수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위장용 도료로 쓰이기도 하고 뭐 이제 천체망원경 같은 거에도 쓰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색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 색을 네.
예술에서 사용을 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네. 누구죠? 아니시 카푸어라는 작가인데 제가 아니시 카푸어. 오늘 이 작가를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네. 검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인도의 작가라고 하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반타블랙과 관련해서 아니시 카푸어가 반타블랙을 아주 거금을 들여서 독점을 했다고요? 네. 아,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검정색과 관련되어 있는 네. 미술사에 아주 큰 획을 네. 그었던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좀 최신 사건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이 아니시 푸어의 블랙 독점 사건입니다. 반타블랙. 네, 색깔을 독점해요. 그러니까 아니시 카푸어가 이 반타블랙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타블랙은 예술에 활용되는 한 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예 독점권을 사버린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내가 허락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활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예. 작품에만 이 세상에서 가장 까만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반타블랙을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런 경우가 역사상 없었다고 하고요. 네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걸 보고 저도 약간 좀 열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색을 본인만 쓰려고 하는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국의 예술가 스튜어드 샘플이라는 사람이 이에 분노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검은색 블랙 2.0과 또 강렬한 분홍색을 개발해냈다고 하는데요. 단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해도 되지만 단 아니시 카푸어는 안 된다. 이 사람도 쪼잔함에 쪼잔함으로 맞부려놨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니시 카푸어가 이렇게 색을 독점하고 난 다음에 미술계에서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았었어요. 당연하겠죠. 네. 색깔을 독점하는 일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튜어드 샘플이 네. 색깔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 반타블랙보다 더 검다고 하는 이제 블랙 2.0, 블랙 3.0을 만들어서 예. 이거를 다 풀어버린 거죠. 근데 이 핑크색 안료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핑크색 안료 만든 거에 또 아니시 카푸어가 네. 찌질함으로 또 맞대응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아니시 카푸어가 그 핑크색 안료 아니시 카푸어만 못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찌저찌 구한 거예요. 네. 구해서 그 핑크색 안료를 손가락에 푹 찍어서 네. SNS에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아, 저 이 사진이? 사진이군요. 네. 아, 예. 이거는 저희가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 비방용이 되기 때문에 네.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에다가 그 핑크색을 푹 찍어서 네, 그렇죠. 예, 치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비난을 또 받기도 그러네. 이거 하죠. 엄청 화제가 됐었겠네요. 예. 자, 어쨌든 이 카푸어가 조금 쪼잔하고 약간은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검은색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내 작업의 출발점이자 오랫동안 작업해온 현상은 바로 어둠입니다. 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둠, 특히 두려움과 관련된 어둠입니다. 울림이 있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아니시 카푸어가 이 반타블랙을 이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조각 작품을 만드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조각에 이 반타블랙을 바른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반타블랙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간에 만들었던 반타블랙을 이용한 작품 중에 또 하나의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아니시 카푸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전시회를 열게 됐는데 네. 한 관람객이 아니시 카푸어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그걸 뭔데 나도 작품 한번 보자 이런 예, 거예요. 예. 근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는 데만 네. 대기 시간이 엄청 길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1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네. 이제 입장을 해서 아니시 카푸어 작품을 보러 들어갑니다. 네. 그때 봤던 작품이 요 아니시 카푸어의 림보로의 하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어떤 이제 전시 공간에 동그란 카페트, 완전 새까만 검정 카페트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네네. 네, 저게 작품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카페트 같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떠시겠어요? 내가 1시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려서 1시간 들어갔는데 기다렸는데 이 작품을 딱 마주하는 순간 사실 그 관람객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실망했구나. 네, 바닥에 이렇게 검정색 동그라미 원 하나 칠해놓은 게 뭐가 작품이야 나도 하고 하겠다. 네, 화가 난 거죠. 예. 이게 미술이냐 하고 쓰고 있던 안경을 네. 벗어서 바닥에 던집니다. 근데 작품에 던지는데 네. 안경이 저 원 안으로 굴러 떨어져요.
아, 저게가 구멍이에요? 네. 구덩이였어요? 네네. 그래서 관람객이 오. 맨 처음엔 이게 무슨 예술이야 하고 화가 나 있다가 네. 안경이 그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네. 두려움을 느꼈대요.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네네네. 사실 알고 보니까 뚫려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네. 엄청나게 큰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 관람객이 그런 경험을 또 작품으로 했다라는 아. 거를 입증하게 됐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사진으로 봐도 그냥 검정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처럼 밑에가 뚫려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 뚫려 있는 구덩이 그 내부도 그 가장 완벽한 검정이라는 반타블랙으로 칠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가 맞아요. 그래서 안경도 그 비싼 안경도 던졌는데 구덩이에 빠지고 열받고 맞아요. 아, 두려움을 느꼈다. 야, 저거 직접 보면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아니시카 푸어가 작품 활동을 하는군요. 맞아요. 근데 반타블랙을 이용한 아니시카 푸어의 작품을 지금 서울에서 만나볼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제가 늘 라디오에서 소개드리는 작가랑 작품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을 웬만하면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청동에 네. 국제갤러리에 가시면 아니시카 푸어의 이 반타블랙을 이용한 작품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22일까지 전시를 하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그 칠해놓은 것 중에 조각 작품을 칠해놓은 것도 있는데 네네. 옆에서 보면 네. 이렇게 세모 모양, 네모 모양으로 분명히 튀어나와 있는 조각이거든요. 네네. 검정색. 예. 그런데 이걸 정면에서 보면 네. 그 조각이 사라져요. 완벽에 가까운 검정이니까. 네. 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리고 야. 이렇게 그 볼록 거울처럼 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접시 형태의 네. 조각에다가 안쪽 면에 반타블랙을 발라놨는데요. 네. 이 옆에서 보면 이 굴곡이 분명히 보이는데 아. 정면에서 보면 그 굴곡이 절대 안 보여요. 야. 그래서 앞에 서서 보시면요, 되게 이상합니다. 어. 내가 지금 공간을 보고 있는 건지, 네. 뭐 색을 보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선생님이나 제가 읽고 있는 검정은 진짜 검정 축에도 못 끼네요. 그렇죠. 너무 잘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검정을 보실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네. 무려 7년 만에 하는 개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타블랙 이용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네. 국제갤러리가 K1, 2, 3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K2에서 K3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네. 뭐 커다란 조각 작품 혹은 사실 K2는 조금 이제 심약자주의를 그래요? 드리고 싶은 예. 게 예. 검은색뿐만이 아니라 네. 검붉은색, 피나 내장 같은 걸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네. 뭐 숭고함, 장대함, 장엄함 야.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또 네.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어. 또 날 좋으니까 한번 삼청동 나들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0월 22일까지 가서 온전히 느껴보시라고 오늘은 사진 자료를 일부러 안 가지고 오셨답니다. 이 색에 대한 색에 깃든 이야기를 알아보는 게 어떤 화가나 작품 이야기 알아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다른 색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까지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 미술사 속 검은색의 역사 함께 알아봤습니다. 해설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